주도주, 완전 정복.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 주도주가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하고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런 강한 상승을 경험하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계속 오를 것 같다. 조정을 받아도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영원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주도주라도 언젠가는 상승 추세가 끝납니다. 문제는 상승 추세가 끝나는 바로 그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가격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도 섹터의 힘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33강에선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신고가 돌파에 계속 실패합니다. 강한 주도주의 특징은 신고가입니다. 상승합니다. 조정합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넘어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전 고점에 도전하지만 계속 돌파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합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신고가 돌파에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변화입니다. 고점이 낮아지는가, 거래대금이 감소하는가, 반등의 힘이 약해지는가, 이런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강했던 종목이 더 이상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등을 해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은 더 낮아집니다. 이것은 상승 추세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박스권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지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중요한 저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도주는 상승 과정에서 중요한 저점을 만듭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왔던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점은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전의 중요한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등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저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까지 낮아진다면 상승 추세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하락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건강한 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약해지는 과정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합니다. 큰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며칠 뒤 반등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습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이번에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큰 자금이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승할 때 돈이 들어오고 조정할 때 돈이 줄어드는 흐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 돈이 줄어들고 하락할 때 돈이 커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감소합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등합니다. 투자자는 안심합니다. 역시 주도주는 살아있구나. 하지만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등할 때 얼마나 강한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등해도 거래대금이 늘지 않습니다. 상승폭도 작습니다. 이전 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합니다. 이것은 매수하려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격의 반등보다 중요한 것은 반등을 만드는 돈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 정배열이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강한 주도주는 중장기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정 과정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정배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힘입니다. 과거에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점점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락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조정인지 추세 자체의 변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 신호. 시장보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더 강하게 상승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잘 버팁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장은 상승하는데 주도주는 오르지 못합니다. 시장이 조금 하락했는데 주도주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시장이 반등해도 주도주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상대적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도주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주도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도주는 현재도 강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위험 신호. 주도 섹터에서 거래대금이 빠져나갑니다. 주도주의 힘은 종목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돈이 특정 산업으로 몰립니다. 대장주가 상승합니다. 2등주가 따라갑니다. 후발주까지 움직입니다. 섹터 전체가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래대금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장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발주도 약해집니다. 반면 다른 새로운 섹터의 거래대금이 급증합니다. 시장의 관심도 새로운 섹터로 이동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순환매인지 아니면 주도 섹터 자체가 교체되고 있는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위험 신호. 대장주의 지위를 빼앗깁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도 돈은 가장 강한 종목으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기존 대장주가 더 이상 가장 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거래대금도 새로운 종목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대장주는 반등할 때 힘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대장주가 교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장주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현재 가장 강한 종목을 선택합니다. 열 번째 위험 신호.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매도가 지속됩니다. 외국인이 하루 매도했다고 주도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며칠 팔았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적된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조정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가가 반등해도 계속 매도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에서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누적 매도 흐름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 자금이 종목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11번째 위험 신호. 호재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약해지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밀립니다. 대규모 수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붙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는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시장이 이미 좋은 기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뉴스보다 주가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에도 오르지 못한다면 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번째 위험 신호. 여러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신호만으로 주도주의 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돌파에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 하나를 깨뜨렸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며칠 매도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점이 낮아집니다. 저점도 낮아집니다.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반등할 때 거래대금은 감소합니다. 정배열이 무너집니다. 시장보다 약해집니다. 주도 섹터의 거래대금도 감소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매도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 겹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선 하나의 신호보다 신호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33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에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고점이 낮아집니다. 중요한 저점이 무너집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반등할 때 거래대금은 감소합니다. 정배열이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시장보다 약해집니다. 주도 섹터에서 거래대금이 빠져나갑니다. 대장주의 지위를 빼앗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매도가 이어집니다.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주도주의 추세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주가가 폭락한 뒤에야 추세가 끝났다고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 신호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좋은 주도주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확인합니다. 정배열을 확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합니다. 시장과 비교합니다. 주도 섹터를 확인합니다. 대장주의 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시장에 큰 돈이 아직 이곳에 있는가? 돈이 남아있다면 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떠나기 시작하고 추세의 구조까지 무너지고 여러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과거의 주도주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도주를 오래 보유하는 것과 끝난 주도주를 오래 붙잡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큰 상승을 따라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주도주가 탄생합니다. 돈이 머물면 큰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떠나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다음 34강에서는 주도주가 무너진 뒤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존 주도 섹터에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새로운 주도 섹터와 대장주는 어떤 순서로 모습을 드러내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